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NBA 온의 팟캐스트입니다. 저희가 녹음한 다음에 258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 녹음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경기와 뉴스를 설명해드리는 위클리 뉴스와 한 주마다 주제에 맞게 팀을 정해서 전해드리는 위클리 팀, 그리고 한 주에 선수를 정해서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플레이어와 자유로운 주제를 정해 논의하는 자유주제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음인 만큼 더 파이팅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요,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네,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함께했던 학도님이 그 웸블리 구장으로 스포츠 연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있는 관계로 금주 녹음에는 아쉽게 참석 못했고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어제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웸블리 그 FA컵 네. 아스날이랑 벌리 경기에서 네. 되게 앞줄에 앉았더라고요. 아주. 아, 그리고 거기 뭐 스카이박스나 그런 데 앉아서 사진 찍고 인터뷰도 했어요. 거기 지역 방송사. 지금 축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기분이 안 좋아지죠. 학도인 얘기. 제 알바 아닙니다. 네. 아, 어제 카톡 왔더라고. 아스날을 보고 있습니다, 브로들 이렇게. 나도 계속 보라고 하세요. 보고 싶어. 이번 주 뉴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골스 샌안토니오 그리고 클리브랜드 샌안토니오의 강자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골든스테이트 샌안토니오 경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 어떠셨습니까? 네, 뭐 압도적이었죠. 이제 스테판 커리가 발랐죠. 정말 발랐죠. 네, 2주 연속 바른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던 경기였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특히나 샌안토니오와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좀 더 우세할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큰 점수 차이로 네. 끝났습니다. 경기 리뷰 한번 해주실래요? 그 1쿼터 시작하고 커리가 연속 8득점하고 그다음에 잘 버티다가 3쿼터쯤에 커리가 연속 10득점 할 때 그때 이미 뭐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 그때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쿼터 끝나고 집에 가더라고. 네. 네. 퇴근하더라고. 주요 선수들은 어떤 활약을 보였었나요? 스탯들을 보면은 커리는 그날 37득점, 3점 6개. 37득점, 3쿼터만 뛰고. 네, 3쿼터만 뛰고. 대단하시네. 그러네요. 3쿼터만 뛰고 3쿼터만 뛰고 37득점. 대단하시네. 네. 세난 선수들이 좀 부진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죠? 뭐 라마커스 알드리지는 5득점했고 그다음에 데니 그린은 원래 못했고 가와이가 16점을 해주긴 했는데 커리를 막는데 조금 붙이지 않았나. 커리한테 그 크로스오버 같은 거 당할 때 좀 그렇더라고. 저는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중요히 봐야 될 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 중에서 코트 마진이 드레몬드 그린이 플러스 29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레몬드 그린이 코트에 있고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리 있을 때는 플러스 23점인데 드레몬드 그린이 있을 때는 진짜 29점 플러스 가장 높은 코트 마진을 보이면서 드레몬드 그린이 있었기 때문에 샌안토니의 그런 조직적인 플레이들이 좀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 사실 이게 스탯이 참 이 경기 자체가 워낙 이제 일방적으로 기울다 보니까 스탯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요 선수들 중에서 25분 이상을 뛴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가비지 타임으로 가면서 이제 벤치 선수들을 많이 기용했다는 의미겠죠. 그 경기 끝나고 이런 큰 점수 차이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상당히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레포비치가 비꼬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기사를 보면은 단장이 라커룸에 없는 거를 다행이라고. 네. 자기도 잘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데이비드 블랙 네, 감독. 맞아요. 네. 그 감독을 이제 좀 더 비판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조금 넌지시. 또 화날려 그러네 갑자기. 근데 그레포비치 감독은 아마 4경기 중에서 그냥 한 경기 패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쿨한 감독이네요. 네, 인터뷰할 때도 2마디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터뷰는 굉장히 쿨하게 하지만 지금 속은 얼마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네, 지금 어마어마한 개인 플랜을 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골든스테이트와 샌안토니오 경기는 사실은 너무 압도적인 경기여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있었던 클리브랜드 경기와 샌안토니오 경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정말 클리브랜드가 대단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경기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데이비드 블랙 감독 사임된 이후에 지금 시카고의 경기가 있었고 디트로이트 경기가 있었고 그 샌안토니오 경기가 있었죠.
뭐 시카고 경기 그거는 첫 경기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경기 다음부터 빅3의 활약이 눈에 많이 띕니다. 네, 지금 클리브랜드 빅3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각 20득점씩 지금 해주고 그쵸.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부상 때문에 빅3가 같이 뛰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2경기 연속으로 이제 3명이 동시 맹활약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상징성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빅3 중에서도 특히나 러브의 부진세가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러브의 경기력이 회복되는 게 눈에 띄고 오늘도 상당히 전반전에 러브의 정말 골밑 지배력이라던가 혹은 3점 슛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팀에 기여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팀에서 오늘 경기를 보면은 그 로우 포스트에서 이제 케빈 러브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공을 잘 찔러주려는 모습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뭔가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케빈 러브를 더 이제 공격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러브를 드디어 살리네요. 그동안 죽어 있었나요? 네. 저 러브 진짜 좋아하는데. 러브 왜 좋아하시죠? 러브가 잘생기고 농구 잘하고 특히 그 속공할 때 러브가 아울렛 패스. 네, 아울렛 패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건 케빈 러브가 과거에 미네소타의 상징적이었던 활약보다는 클리브랜드 와서 좀 저조했었는데 게다가 특히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서부의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러브의 활약이 왜 미비했냐. 평균 득점이 7.7점이었어요. 샌안토니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는 7.7인데 오늘은 21득점. 그러니까 러브의 활용을 잘하는 부분이 과연 클리브랜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숙제였을 텐데 오늘 경기 참 상징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1쿼터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득점을 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팀에서 그 포스트업으로 패스도 많이 찔러주면서 어떻게든 공격 부분에서 좀 러브를 많이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감독이 바뀐 이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타이런러. 그 감독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냥 지금 르브론이 하고 싶었던 대로. 또 화나려고 그래서 지금 또 얘기. 근데 르브론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르브론이 감독이 바뀐 다음에 감독과 대단히 많은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카메라에 포착되더라고요. 물론 특히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네, 경기 도중에서 굉장히 적극적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팀원들과도 전설적인 얘기들을 소통을 많이 하고 라카룸에서도 적극적인 스킨십. 최근에 이제 구단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클리브랜드 얘기도 얘기지만 샌안토니오 얘기를 좀 짚어보면 두 경기 골든스테이트의 경기와 그리고 클리브랜드 경기 두 경기 다 팀 덩컨이 지금 결장한 상태로 뛰었습니다. 근데 두 경기가 사실은 실점이 대단히 많았던 경기거든요. 샌안토니오가 평균 실점이 96.1점으로 리그 1위인데 골든스테이트한테는 120점을 실점하고 오늘 경기에서 117점을 실점하면서 대단히 많은 실점을 보였는데 그게 아무리 노세해도 팀 덩컨이 미치는 팀 디펜스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죠.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덩컨의 어떤 그 수비에서 미치는 그런 영향은 사실 숫자로는 뭐 리바운드나 블락도 물론 이제 그런 수비의 어떤 그런 부분 일부분 하지만 어떤 팀 디펜스에서 그 팀 덩컨이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고 또 사실 팀 덩컨을 제외를 하면은 뭐 라마커스 알드리지라든지 뭐 데이비 웨스트라든지 보르스 디아고 이렇게 사이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뭔가 덩컨 같은 그 로우 포스터의 어떤 그런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해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 덩컨의 부재가 사실 지금 샌안토니오가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 덩컨이 참 커리어 내내 참 굉장히 많은 수상 경력이 있었는데 한 번도 올해 수비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이 참 되게 놀랍네요. 예, 사실 굉장히 수비에서는 항상 올 디펜시 퍼스트 팀에도 많이 들어가는 선수였고, 예, 항상 수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스탯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팀 디펜스를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경기는 클리브랜드 팬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경기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빙도 정말 4쿼터 때 보여주는 쇼타임은 근데 진짜로 어빙의 박자감은 드리블 박자감은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4쿼터에 보여준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커리와 어빙은 뭐 지금 뭐 드리블계의 쌍두마차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앞으로 클리브랜드 경기력들을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 빅3들이 감독 교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이번 주에 올스타 전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올스타 리저브가 발표됐습니다. 2월 13일, 15일부터 토론토에 있을 올스타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토론토가 지금 핫하죠. 11연승 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아, 그렇죠. 갑자기 토론토 얘기 넘어가네. 토론토 요즘에 잘합니다. 11연승. 올스타 전반인가요? 올스타전 빨입니다. 올스타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신났어요. 네, 많이 신났죠. 그렇죠. 전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토론토 11연승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사실은 토론토가 되게 좋은 모습 보였는데 뒷심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사실 작년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 뭐랄까 작년 같은 경우도 카일 라우리가 시즌 상반기 때는 지금 이번 시즌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한 맹활약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올스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완전 부진에 빠지면서 이 부진이 플레이오프까지 연결됐었거든요. 부상 당했었어요?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뭐 항상 뭐 카일 라우리야 뭐 항상 잔부상을 달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개인 퍼포먼스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정도의 그런 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폼이 완전 꺾였어요. 그렇죠. 올스타 경기 전과 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폼이 낮아졌었는데 과연 이번 시즌에도 그 작년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약간 지금 호수님 말씀하신 건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디마디로잔이라 라우리 간의 호흡과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정말 올스타 끝난 날에 확 꺾이는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부상 없이도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강자일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퀘스천인 상태지만 그래도 정규 시즌 내내 강한 모습은 보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올스타 얘기를 좀 돌아가 보실까요? 올스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최종 명단은 스타팅 멤버는 웨스트브룩, 코비, 커리, 듀란트, 가와이 그리고 리저브 멤버로는 크리스 폴, 탐슨, 하든, 드레이몬드 그린, 디마커스 커즌스, 알드리지, 앤서니 데이비스 이렇게 12명이 선정되었고요. 노비츠키가 없네요. 그러네요. 노비츠키가 서부에 없어요. 11년 연속으로 올스타 선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기록이 깨지는 거겠네요. 팀 덩컨도 네.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게 놀랍습니다. 서부를 보면은 좀 아쉬운 안 보이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도도 안 보이고 뭐 작년에도 이슈가 있었던 릴라드. 릴라드는 항상 이렇게 빠집니다. 작년에 근데 작년에는 빠지는 걸로 결정이 나서 서운하다 인터뷰를 했는데 교체 명단으로 들어가갖고 바뀌었죠. 그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바뀌어 들어가고 올스타전 출전하는 바람에 되게 릴라드가 어색했죠. 이번 시즌에도 잘하면 그러면 또 이제 서부에서 좀 아쉬운 멤버들 또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했던 론도, 노비츠키, 릴라드, 마크 가솔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데 마크 가솔도 사실 작년에 이어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멤피스 자체의 어떤 팀 성적 자체가 이제 좀 뭔가 뭐 최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 작년에는 사실 팬 보팅으로 해서 이제 선발 멤버로 나왔었는데 그쵸. 네. 작년 그리고 한년 워낙 이제 올스타 리저브 멤버들은 이제 감독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감독들이 그 리저브 멤버들을 선정을 할 때 팀 성적을 항상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사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죠. 아틀란타 그 선수들이 올스타 그렇죠. 올스타전이 열리기 전에 동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아틀란타 선수를 무려 4명이나 선발을 시키는. 그렇죠. 뭐 올 시즌도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이 거의 다 나왔잖아요. 지금 커리, 함슨, 그린 뭐 세 명이나 나왔으니까 거의 다 대부분 나왔죠. 동부 명단을 좀 보시면 스타팅에 라우리,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폴 조지, 카멜로 앤서니 이렇게 5명이 있고요. 리저브 멤버로는 존 월, 디마디 로잔, 크리스 보쉬, 지미 버틀러, 드러먼드, 폴 밉셉 그리고 아이지아 토마스 이렇게 아이지아 토마스 뽑혔습니다. 저 뽑았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아이지아 토마스 투표했다고. 한 표 덕분에 한 표 덕분에. 겨우 이제 되게 감격했대요. 그래가지고 감독이랑 통화하는데 감독이 더 열심히 하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아이자 토마스는 상징적이죠. 175cm의 작은 키의 선수가 맞아요. 올스타 됐다. 2라운드 60픽에 뽑힌 선수가 올스타 됐다. 상징적인 이슈. 정말 상징적이죠. 2라운드 60픽이면 드래프트 맨 마지막으로 뽑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맨 마지막 60명 뽑는 예, 거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 픽으로 네. 뽑힌 거죠. 참 이번에 처음 들어온 멤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아이자 토마스, 드러먼드, 드레이먼드 그린. 뭐 뽑혀야 될 선수이지만 올해 저는 드러먼드가 뽑혔다는 거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처음 뽑힌 걸 좀 축하드립니다. 드러먼드는 뭐 사실 뭐 짐승이잖아요. 리바운드 다 내 건데 뭐. 리바운드를 참 하워드 이후로 참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잡아내면서 이제 그 보드 장악력을 지금 굉장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 하나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올스타 될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벤건디 감독의 전술의 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과거의 올랜도 시절 때처럼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 3점을 쏘는 사람들이 옛날 올랜도 시절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가 그렇지 현재 드러먼드의 역할이 과거 드와이트 하워드에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그렇죠.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비교할 생각을 수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최근에 그 스탠 감디 감독이 그 라이언 앤더슨을 영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제 뭐 다시 만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라이언 앤더슨이 워낙 짱이니까. 그 둘이 같은 팀이었어요? 원래? 예, 예전에 이제 하워드 전성기 때 그 아. 하워드 전성기 때 같은 팀에서 스트레치 포 역할을 아주 제대로 했었죠. 저 스트레치 포 치면 라이언 앤더슨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위키피디아 찍으면 나옵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런 상징적이죠. 선수. 네. 자, 그럼 동부에서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을까요? 좀 뽑힐 것 같았는데 못 나왔다는 선수들 뭐 있으세요? 물론 저는 뭐 팬심을 담아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파워 가솔이 안 뽑힌. 파워 가솔은 좀 놀랐습니다. 예, 파워 가솔은 참. 이 지금 3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더블 머신이에요. 그렇죠. 더블 머신인데가 블락도 2개 이상씩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블락 3입니다. 블락 3이에요? 리그. 잘하시네요.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파워 가솔은 참 뭐 이번 그 최근에 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죠. 그 코비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멋있더라고요. 정말 진짜 오랜만에 감동적이더라. 네, 정말 감동적으로 했는데 뭐 그냥 경기 시작하자니까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처럼 이게 포스트업을 해서 코비를 그냥 완전 제끼고 그냥 훅샷을 쫙 날려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이제 그 NBA 페이스북 온에어에 그 영상 올렸어요. 리스펙 하는 영상을. 근데 그 둘이 딱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과거 이제 LA 레이커스의 3핏을 달성하기 달려나갔던 그 때의 라인업에서 뭐 느껴지는 짠함이 있어서 뭔가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가솔 같은 경우에는 아쉽던 게 작년에는 마크 가솔과 파워 가솔이 스타터즈에 뽑히면서 그렇죠. 최초의 형제가 올스타 스타터에 뽑히면서 서로 이제 점프볼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되게 보이면서 상징적이었죠.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두 형제 모두 올스타에 뽑히지 않는. 그렇죠. 네. 동부에 좀 아쉬운 선수 또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캔 바커가 빠진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샬럿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샬럿이 기대보다 높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면 시즌 초반에는 니콜라스 바툼이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걸 이끌고 있는 건 사실 캔 바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뭐 시즌 뭐 시작했을 때 뭐 11월, 12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니콜라스 바툼이 굉장히 유력한 선수로 이제 어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맹활하게 보여졌었는데 이 최근에 이제 발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오더라도 참 그 릴라드도 그 얘기를 했었죠. 포틀랜드와의 그 경기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 바툼이 이제 포틀랜드 복귀전이었죠. 그래서 내가 바툼을 뛰는 걸 보고 있는데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 발가락 다친 거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모빌리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툼이 빠진 그런 공백을 지금 워커가 지금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어요. 캔 바커가 요즘에 온파이어입니다. 진짜. 엄청난 득점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50득점을 한 경기도 나왔고 커리어에 찍었죠. 네, 커리어도 찍고 그 이후에서 바로 또 40득점도 하고 지금 참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캔 바커한테 우려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지금 팀의 리더의 중심으로서 좀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뭐 아쉬운 선수 있을까요? 사실 그 NBA 그 인사이드 NBA 그 TNT에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전설의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는 많은 패널들이 그 알 호포드 선수를 뽑았었더라고요. 아틀란타 알 호포드. 네. 아틀란타가 뭐 작년만큼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워낙 아직까지도 굳건한 동부의 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4명이나 나왔었는데 그쵸. 올해는 지금 폴 밀셋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로포드도 좀 기대를 했는데 올해 팀 성적이 작년에 그 센세이션했던 아틀란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크리스 보시나 지미 버틀러를 비한다면 뭐 조금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크리스 보시 소리 소문 없게 지금 11번 연속으로 지금 아 그쵸. 우리 네. 박여광. 대단한 꾸준함이에요. 근데 크리스 보시가 올해 생각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토론토 랩터스의 모습만큼은 아니지만 시즌 초부터 부상 없이 꾸준하게 마이애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보시는 사실 보면은 좀 스탯상으로 다 말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선수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 실제 코트에서 보여주는 임팩트가 어떤 평균 득점이나 리바운드 이런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실제로 코트에서 많이 보여준다 생각을 해요. 사실 수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쵸. 선수고 아까 이제 팀 덩컨 얘기를 하면서 팀 디펜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마이애미가 이제 4년 연속 결승전 진출을 하고 2년 우승을 했을 때도 보시가 팀의 정말 수비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이거는 역할을 지금 묵묵하게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핫산 화이트사이드가 이제 블락을 다 쓸어왔기 때문에 미친놈처럼 블락을 하잖아요. 근데 뭐 호수님 말씀처럼 네. 그 크리스 보시가 지금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왜 더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빅맨 치고도 사실은 더 4번에서 3번부터 5번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핫산 화이트사이드가 나오면서 골밑을 이쪽에 주고 4번, 3번까지의 어떤 수비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팀 담도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좀 판단합니다. 보시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3점도 좋고 네. 네. 미드레인지도 정말 깔끔하고요. 네, 방역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올스타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고요. 2월달에 올스타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스타전 관련해서 참 번외로 얘기하면 스킬스 챌린지에 빅맨들의 참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뽑혔죠 빅맨들이. 뭐 기존에 사실 뭐 그쵸? 가드들이 다 독점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는 이번에 포인트 가드 누구 나왔죠 이번에? 포인트 가드에 원래 뭐 다 포인터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나왔던 디마커스 컨즈, 드레이먼드 그린, 카렌서니 타운스. 네, 카렌서니 타운스 뭐 나왔고 또 누가 나왔었더라?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죠. 네, 지금 빅맨만 그러면 4명이 나오는 건가요? 그쵸. 앤서니 데이비스, 드레이먼드 그린, 카렌서니 타운스, 디마커스 커즌스. 스킬스 챌린지가 사실 뭐 크리스 폴이나 뭐 데미안 릴라드 이런 그쵸. 조널 이런 포인트 가드 선수들이 참 독점을 하던 그런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최근에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빅맨들의 가드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워낙 이제 다재다능한 빅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재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게 부러운 게 그냥 올스타전을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 자체도 그냥 빅맨이 굳이 이제 각 팀에 되게 베테랑 있고 메인인 선수들이 스킬 챌린지에 나갈 필요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빅맨들이 새롭게 어떠한 도전 아닌 도전을 해주면서 또 다른 올스타전의 재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콘텐츠가 좀 다양해지고 스토리가 다 다양해지는데 우리나라 올스타전은 뭐 서로 화장이나 하고 있고 아니, KBL 얘기 왜 하시는 거죠? 아 미안해 잠깐만 하면 양동근 선수 그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선수 화장을 해야 돼? 아니 거기다 화장하면 뭐가 재밌냐 구단 아니 리그 수장들은 막 좋은 이벤트였다고 아니 리그 대표 얼굴에다가 그 루즈를 왜 바르냐고 미친 KBL 이건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참 흥분했는데 어쨌든 저는 KBL 얘기를 꺼내셨다는 것 자체가 흥분이 네, 어쨌든 잠깐 제가 신성한 NBA 얘기를 흥분했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올스타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시고 다음 주에 뭐 이제 덩크 컨테스트 멤버나 혹은 스킬 챌린지 멤버들이 결정되면 한 번 더 공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덩크 이번에 잭 라빈 또 나오나요? 저번에 우승했죠. 네, 나와야죠. 왜냐하면은 덩크 컨테스트가 2000년도에 벤스 카터 이후로 다시 NBA 부흥을 했다가 한동안 좀 재미없다가 작년에 다시 또 이제 부활을 했죠. 네, 근데 올해 잭 라빈 안 나오는 덩크 컨테스트 글쎄요 큰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종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콘테스트를 얘기를 하시면 참 항상 되게 아쉽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슬램덩크 콘테스트를 본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제 뭐 하워드라든지 뭐 네이트 로빈스 나오면서 이제 뭐 슈퍼맨 뭐 크립토나이트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2000년도
랜덤 콘테스트 생각해 보시면은 나왔던 멤버들이 정말 화려해요. 빈스 카터. 빈스 카터, 트레이스 맥그레디, 스티브 프랜시스. 그쵸. 그 당시에 정말 대표하는 선수들이 저 출전했었는데 참 저희도 다시 그런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뭐 최근에 물론 이제 덩크 자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리그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 선수들이 인지도가 많은 높은 선수들이 그쵸. 나오면은 그만큼 더 재미가 가미가 되잖아요. 왜 안 나오죠? 부상? 아예 뭐 부상 위험도 있고요. 사실은 부상 위험이 가장 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덩컨테스트들이 이제 조금 신인이나 이름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마음도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작년 3년쇼 콘테스트 얘기를 이제 그거 작년이 연결해서 진짜 괜찮았죠. 네. 왜냐면은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3점 슈터들이 나왔어요. 진짜 팬들이 궁금한. 정말 맞아요. 제일 잘하는 선수들 나왔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3년 슈도 3년 슈이지만 실력 커리. 자체를 겸비한 커리 나오고 탐슨, 나오고 코버. 네. 레딕. 카이리 어빙도 나왔지. 나왔죠. 카이리 어빙.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선수들. 네, 정말 진짜 궁금한 리그를 선수들. 대표하는 3점 그쵸. 슈터들이자 정말 3점 슛뿐만 아니라 정말 스타 자체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슬램덩 콘테스트에도 이런 선수들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리브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왔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을 덩컨 콘테스트나 사실은 3점슛 그 캔디데이트를 투표를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자원을 해서 선수들이 발렌티어에서 지금 가는 성향인데 이 부분이 약간 시스템으로 좀 추천을 그러니까 팬 보팅을 해서 그 선수들이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콘테스트는 올스타전에 뽑히지 않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팬 보팅하면 진짜 궁금한 선수들이 나와서 붙으면 좀 더 올스타전이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팬들을 위한 네, 이벤트니까요.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스타전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시죠.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시죠. 2주의 팀에 대해서 위클리 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위클리 팀은 플레이오프권을 다투고 있는 팀들 중에서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두 팀을 뽑아봤습니다. 서부에는 포틀랜드, 동부는 뉴욕 닉스를 뽑아봤습니다. 자, 현재 순위는 포틀랜드는 8위, 뉴욕 닉스는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포틀랜드 그 아래 서부는 포틀랜드, 유타 재즈, 세크라멘토 킹스 이렇게 지금 세 팀이 플레이오프권에 다투고 있고 또한 동부는 디트로이트, 뉴욕 닉스, 샬럿 이런 세 팀이 현재 지금 플레이오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얘기부터 해보실까요? 포틀랜드 저는 기대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죠. 네, 작년 멤버 중에서 릴라드밖에 남지 않았는데 릴라드만 남은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 누구 있었어요? 작년에 뭐 선발 선수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5번에 로빈 로페즈, 4번에 라마커스 알드리지, 3번에 니콜라스 바툼, 2번에 웨슬리 매튜스. 근데 지금 다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돼서 작년 선발 멤버 기준으로는 릴라드밖에 안 남아 있죠. 지금도 사실은 선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릴라드하고 CJ 맥컬럼하고 플럼리 빼고는 네. 계속 시즌에 이제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계속 돌리면서 로테이션의 변화가 많이 있죠. 네. 저는 올해 이제 보기 시작해서 올해 그 라인업밖에 몰라서 근데 맥컬럼은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맥컬럼은 사실 아무도 그렇게 기대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성적의 키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리빌딩을 결정을 한 거죠 포틀랜드가. 그거의 중심은 릴라드다. 릴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다시 개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CJ 맥컬럼 작년 있었습니다 팀에. 네. 예. 작년 평균 7득점 했죠. 작년 7득점했죠. 근데 지금 평균이 20점이니까 3배가 뛰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맥컬럼은 포틀랜드 1라운드 10픽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 자체적으로 키운 선수라서.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성장할 줄 몰랐는데 이 정도 성장해 주면서 지금 거의 코너스톤 즉 이제 리빌딩 할 때 한 축을 둘 거냐 두 축을 둘 거냐 뭐 여러 가지 고정값들을 둘 텐데 팀에서 릴라드하고 맥컬럼을 약간 거의 코너스톤으로 두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리빌딩 가능성이 8이다.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포틀랜드가 이제 CJ 맥컬럼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인사이드에서 하드워킹 해주는 빅맨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나.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받은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갖기 위한 지속적 기회를 갖기 위한 노력과 허슬이 사실 이 팀의 성적을 유지해주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아까 라인업에서 말씀드렸지만 플럼리나 CJ 맥컬럼이나 포틀랜드를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 자리를 계속 로테이션하는 이유가 계속 보는 거죠. 이들의 성장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갖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리빌딩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모습에 따라서 선수들이 부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닉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뉴욕 닉스 현재 지금 보면 9위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디트로이트와는 2경기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즌 초반의 기대치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대에 대비해서는 뭐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중심에 물론 포르징기스가 있죠. 네, 포르징기스 대박이죠. 제가 그 판타지에서 뽑은 선수인데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어요. 실제로 오버all 랭크는 굉장히 낮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낮았어요. 100 몇 위권이었는데 지금 30 몇 위권이니까.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포르징기스가 이번에 드래프트 될 때만 해도 전체 4순위로 들어오면서 뽑힐 때만 해도 상당히 야유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야유를 받을 때 뉴욕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예언을 했었는데 했는데 난 저 야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 팀에 필요한 건 진짜 지금 로빈 로페즈가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 현재는 중거리나 혹은 슛을 쏠 수 있으면서 보드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빅맨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와 적합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이 맞다. 원래 예언을 좀 잘하는 편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포르징기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포르징기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뜨겁습니다.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네. 뜨겁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런데요. 제 선수라서 제가 그 기사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구글에다가 이 선수 이름 치면은 뉴스 페이지에 이 선수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케빈 듀란트가 포르징기스를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뭐 스킬드 플레이어라는 표현도 하고 유니콘이다 이런 표현도 그쵸. 쓰고요. 좀 특이하긴 하죠. 네, 실제로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뭐 그 슛 레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3점도 자신 있게 쏘고 그다음에 원앤원 플레이 할 때도 너무 타점이 높아서 블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쏘니까 네, 요새는 덩크도 호쾌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티빈.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되게 의외라고 해야 되나요? 풋백 덩크 하는 때 네. 진짜 운동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쪽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한 플레이를 많이 네. 보여서 몸싸움도 즐기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2m 22의 신장을 가진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는 스텝이라던가 혹은 슛을 쏠 때마다 너무나 놀랍지만 과연 그거를 이제 무릎이 견뎌내 줄 수 있을까라는 조금 네. 의문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진짜 아까 앞에서 지금 자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콘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뉴욕에서도 상당히 유니콘화 돼서 좀 얘기되고 있고 지금 심지어 유니폼 판매도 전체에서 4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거. 대단한 거죠. 진짜. 이번에 올스타 투표도 프런트 코트 그 순위에서 6위 했었어요. 놀라운 사실인 거죠. 네. 예. 그 포르징기스에 정말 큰 활약이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죠. 리더인 카멜로 앤서니의 되게 이타적인 플레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카멜로 앤서니가 참 이번 시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항상 본인이 직접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시달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야투를 시도를 하고 많은 득점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 지금 3년 차 이후로 그러니까 10년 만에 제일 적은 평균 야투 시도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유세지가 좀 줄어들었죠. UCG도 줄어들고 야투 시도율도 줄어들었는데 동시에 평균 어시스트는 1개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동료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역시 농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좋은 부분은 카멜로 앤서니가 사실은 너무나 혼자 힘겨워했던 팀에서 그게 코트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나 뉴욕 닉스는 카멜로 앤서니에게만 사실은 집중되어 있던 죄송합니다. 네. 집중되어 있던 부분이 좀 덜어지면서 부담감을 덜고 사실은 그러면서 조금 더 이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좋은 빅맨들의 영입과 그리고 경험이 있는 포인트 가드들이 이 성적을 낼 수 있게 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워킹을 하는 로빈 로페즈라던가 혹은 아프랄로 같은 그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코트 안의 팀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고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인트 가드의 자원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보면은 그 호세 칼데론이라는 선수가 전 잘 모르는데 나이가 있어 보이고 특히 수비에 있어서 많이 빵꾸가 돼요. 그렇죠. 정말로 빵꾸라는 못 따라가요. 빵꾸라는 단어는 네. 뭐 노세아라고 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원래 그리고 칼데론 선수는 원래 뭐 전성기 시절에도
그게 워낙 이제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아. 선수는 이제 BQ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리그 최고의 1번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마트 플레이어. 그렇죠. 굉장히 스마트한 플레이로 이제 롱런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워낙 이렇게 신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빠른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제 노쇠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빠르고 운동신경이 그쵸. 대단한 1번 선수들이 많은 이런 환경에서 좀 이렇게 수비에서 에러를 먹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답답한 거는 뉴욕 공격할 때 드라이브인을 시도하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네. 보기에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거의 지금 정확히 드라이빙 오신 거예요. 예. 드라이빙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고 그 슬래셔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슬래셔. 코트 내에서 코트를 찢어버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슬래시. 예, 찢어버린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코트를 흔들어주기 때문에 그 상대방 수비의 팀 밸런스를 좀 흔들어주면서 스페이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트레이드 루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틀란타 잽티그라든가. 근데 사실 잽티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줄 게 없거든요, 뉴욕에서.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거 말고는 사실은 제프티그가 오면은 그 슬래시 역할이라던가 리딩을 할 수 있는 볼 핸들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팀 밸런스에 조금 더 밸런스도 좋게 하면서 성과도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게 없죠. 뉴욕에서 제프티그 올스타 출신의 그 가드를 받으면서 줄 게 없는 데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포인트 가드만 좀 보강이 된다면 향후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주의 선수는 가와이 레너드입니다. 올 시즌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핫한 스몰 포워드고요. 현재 지금 포워드에서 지금 리그 최고를 대표하고 있는 포워드라고 해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올스타 스타터즈도 뽑혔고요. 가와이 레너드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확도가 없어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가와이 레너드는 91년생이고요. 올해 나이 24살? 24살? 어리네요. 어리. 24살? 노안이네요. 귀여워 근데. 눈이 아주 사슴눈망울이죠. 5년 차잖아 지금. 5년 차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생지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네. LA에 있는 남부도시고요. 가족 관계는 1남 5녀 중 막내. 귀엽네. 예, 누나가 5명이에요. 그래서 얘가 착해. 그러니까요. 이쁨 많이 받았겠네. 네. 그리고 출신 학교는 마틴 루터킹 고등학교를 나오고. 거룩해요 아주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거룩을 쏟아내네 아주. 대학교는 샌디에고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대학교가 그렇게 농구로 유명한 대학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샌디에고면은 뭐 사실 농구로는 뭐 크게. 네. 네. 근데 샌디에고에서 2년밖에 안 나눴죠. 네네네네. 키는 2m. 네. 그다음에 몸무게는 104kg. 네. 지금 연봉은 작년에 5년 9천만 불을 계약해서 세란토에서 쉽게 주지 않은 맥시멈 계약을 체결을 했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상징적인 게 그 가바레로 같은 경우에는 11년도에 인디애나에 사실은 1라운드 15픽으로 뽑혔습니다. 네. 근데 인디애나 뽑고 바로 샌안토니오로 트레이드 됐는데 그 당시 샌안토니오 트레이드 될 때 샌안토니에 있었던 조지 힐이라는 선수와 트레이드가 됐죠. 네. 지금 인디애나에 있는. 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조질이 그 포포비치 감독의 신뢰를 엄청나게 받던 그쵸, 그 당시 선수거든요. 메인 플레이어였죠. 이 선수가 참 플레이가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물론 화려한 이런 부분은 좀 없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그래 포포비치가 정말 선호하는 그런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만큼 이제 그 카와이 레너드에게 거는 샌안토니오 구단의 어떤 그런 기대가 컸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데뷔 시즌에서는 그때 당시에 스티픈 잭슨의 백업으로 좀 뛰다가 신인왕이 4순위를 했습니다. 그때 신인왕은 그리핀이었는데 4순위라면서 그리핀이 또 그때도 나왔네요. 그때도 좀 그리핀 때렸죠. 구단주 직원을 때렸습니다. 구단 직원 정말 꼬맹이를 죽방을 그냥 시원하게. 둘이 친구래요. 친해요. 근데 그 나이 먹고 싸우기 애매하지 않아? 근데 죽방 날리고 주먹이 부러질 정도면 이건 그러니까 아니 때려서 걔가 도망가는데 따라가서 또 때렸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무슨 얘기하면 그 정도 때리?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황당한 사례는 되게 많죠. 뭐 사실은 뭐 아마스타드마이어 갑자기 경기 끝나고 소화기 때려갖고. 그죠. 소화기. 경기 끝나고 소화기 때려갖고. 아파. 경기 못 나오고. 그때 몸값 제일 많이 받았던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돼요. 프로잖아.
가와이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그 윙스팬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윙스팬이라고 하면은 양팔을 좌우로 쫙 뻗었을 때 그 길이인데요. 네. 농구 선수들한테는 이 그쵸, 팔 중요하죠, 길이가 굉장히 윙스팬. 중요하죠. 이 길이가 무려 2m 20. 그러니까 포르징기스야 팔 길이가. 아이고 뭐 이건 그냥 몇 번을 포르지스 해도 들고 지금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몸에 가로로 그냥 포르징기스 끼고 다니는 거잖아. 그렇죠. 아 이건 뭐야? 네. 아 진짜 2m 20.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다. 이런 그 신체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빅핸즈. 빅핸즈. 손이 크죠. 아, 손이 개 큽니다. 손이 30cm야. 아니 손에다가 30cm 자를 껴갖고 다니는 거거든 이렇게. 포르징기스를 들고 있는데 양 끝에 3cm 자가 붙어 있어. 어마어마한 거지. 생각만 해도 징그럽네. 파충류야. 이게 정확하게 28.6cm래요. 손 너비가. 대단하다. 근데 이게 역대급 선수였던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빙? 그렇죠. 줄리어스 서빙이요. 아 정말 일반이 많네요. 이게 유명한 네. 선수인가요? 지금 지금 개쌍욕을 할 뻔했어요 지금. 줄리어스 서빙은 이런 거예요. 마이클 조던 아세요? 이 정도 수준. 아, 그래요? 아. 조던 이전에 마이클 조던이죠. 네. 아, 그 굉장히 유명한 선수네요. 굉장히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지금 사실은 일반인 우리 자유인님 정말로 때릴 뻔했습니다. 제가 그리핀 될 뻔했어요. 제가 진짜 이거 팟캐스트 그만둘 뻔했어. 내가 이거 좀 섭섭할 뻔했네. 이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닥터 제이는 뭐 잠깐 얘기 나온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이클 조던이 명예의 전당에 현역이 돼가지고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할 때 닥터 제이를 언급을 했었죠. 자신의 그쵸. 유년 시절의 영웅이었다. 아, 그런 선수 그 선수가 바로 닥터 제이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기도 했고 잘했고 그 사실은 행타임도 좋았고 덩크 콘테스트에 어떻게 보면 그 덩크의 새로운 그 탄생을 새로운 유형들의 탄생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자유투라인 덩크도 이제 닥터 그쵸. 제이가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NBA가 아니라 ABA에서 뛴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떤 유명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스타송은 그래도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위상은 조던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선수였죠. 그렇죠. 자 가와이 얘기 마저 할까요? 닥터 제이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와이 얘기 마저 해주세요. 네, 작년에 그래서 그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2014-15 시즌 NBA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최고의 수비수상을 네. 받았죠.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그 플레이 오브 더 디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 그리고 파이널 MVP 그리고 올스타 스타터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한 선수가 사실은 역사상 3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 조던, 하킴 올라주. 하킴 올라주원 그리고 가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조던과 올라주원의 이제 버금가는 뭔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 선수들과 같이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인 영광이죠. 거죠. 그렇죠. 네. 이 선수 스탯 그 수상 기록은 참 되게 신기한 게 결승 MVP를 제일 먼저 받았죠. 가장 막히 네, 나중에 올스타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네, 이미 결승전 MVP를 받았었어요. 네. 네, 2012, 2013년 시즌 샌안토니오 우승했을 때 받았었죠. 네. 그게 22살일 때. 그렇죠. 뭐 이 선수는 그리고 또 스토리도 굉장히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파이널 MVP를 받았을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선수의 아버지가 이제 6년 전에 세차장 앞에서 총격으로 사망을 네. 하셨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와이 그 옆에 보면은 팔에 오른팔에 문신이 있어요. RIP. R.I.P. Dad, 네. Rest in Peace Dad. 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파이널 MVP를 받았는데 그 날이 미국 파더스 데이죠. 파더스 데이. 네. 예. 아 이거 뭔가 조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쵸. 네. 조던이 이제 그 3핏 끝나고 야구로 잠깐 이제 외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죠. 중년대 우승을 했을 때가 딱 그런 상황이었죠. 엄청 울었죠 그때 조던. 사실은 저는 올 시즌 가와이라는 경기를 보고 있으면 데스노트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스몰 포워드들이 상당히 이제 팀을 리딩하는 팀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인디안의 폴 조지, 뭐 뉴욕의 칼말로 앤서니, 오클라호마의 뭐 케빈 드란트, 뭐 클리브랜드의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 닥쳐주시겠어요? 어쨌든 오늘 코비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 지금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저 커든스 아니면 그리핀 돼요. 오늘. 진짜 섭섭합니다. 학도야 얼른 와. 근데 그 사실은 그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그들과의 매치업상에 상당히 큰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폴 조지랑 경기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압도적이었죠. 폴 조지 야트 7분 5분 7분. 7분.
뭐 할도 아니고 푼으로 내려가. 예, 1할도 안 됐고요. 순식간에 7푼이가 됐어요. MB 선수 맞나요? 그리고 카멜로 했을 때도 카멜로의 야투율이 3할 이하로 떨어졌고 사실은 케빈 듀란트 역시도 시즌 초반에 경기할 때 보면은 한 3할 때 수준의 야투율을 케빈 듀란트가 3할 정도면은 엄청난 거죠. 근데 반대로 가와이 스스로는 한 뭐 4할 이상의 득점과 그리고 평균 득점 20점 이상을 보이면서 정말 공수 밸런스가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5할 정도 됐었죠. 5할, 예, 5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같은 포지션이 상대방의 스몰 포워드를 압살하기 때문에 대선도 쓰고 있다. 그렇죠. 근데 르브론과의 경기에서는 르브론이 약간 이제 가와이랑의 맞대결할 때 패스를 하는 퍼센테이지 75%. 근데 다른 선수가 매치업이 되면 패스라는 경우가 23%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와이가 있으면 피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영리한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르브론은 스탯상으로는 사실은 떨어지는 수치가 없었었는데 다른 이제 선수들은 반대로 많은 수치 떨어졌죠. 어떤 슈퍼스타의 그런 개인 플랜 자체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카와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수비에서 영향력을 그렇죠. 네,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재계약을 돈을 했겠죠. 개 많이 받죠. 네. 일단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주목할 스탯상으로 주목할 것은 3점 슛 시도가 많이 굉장히 늘었고 많이 늘었고 많이 늘었어요. 네, 성공도 늘었습니다. 네. 놀라운 거죠. 필드골 성공률을 보면은 보통 3점을 많이 시도하면은 필드골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필드골 성공률이 50%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점은 평균 1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지금 5할 1푼이죠. 네. 그만큼 명중률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득점도 지금 현재 한 20득점 정도 차면서 네. 가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샌안토니오가 지금 바라보는 미래다라고 보고요 짓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팀 덩컨 중심에 그러니까 데빌 로빈슨에서 팀 덩컨을 넘어왔던 상징적인 스텝이 있었으면 이 다음 스텝을 가와이 레너드로 보고 있지 않나? 또 아까 전에 이제 뭐 신체 조건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신체 조건도 신체 조건이지만 이 선수가 마인드가 참 정말 잘 험불하죠. 네. 굉장히 험불한 것도 있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 포포비치 감독이 원래 이렇게 특정 선수를 언급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는 선수가 절대 안 하죠. 아니거든요. 잘하죠.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카와이에 대해서는 요난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이 선수가 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그 크래프피치가 그 누구야 가와이 레너드한테 연습할 때 이제 하면서 가와이 연습 이후의 인터뷰에서 주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호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굴 칭찬 안 하는데 가와이 레너드는 투쟁의심이나 노력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특별하다. 그래서 그 가와이한테도 너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능과 다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넌 날 믿어라. 그러니까 넌 너를 믿어라라는 식의 멘트를 할 정도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극찬을 한 거죠. 네. 포포비치 감독 입장에서. 한 두 마디 하시는 분인데 인터뷰할 때 원래 그죠? 두 단어. 두 단어. 아니 인터뷰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짧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고. 뭐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를 해요 리포터들이 뭐 오늘 뭐 1쿼터에 뭐 득점이 이렇게 좀 낮았는데 뭐 턴오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항상 한 단어씩만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턴오버 줄이겠다. 네. 이렇게 어떻게 승리 어떻게 하십니까? 턴오버를 줄이고 득점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비를 잘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수비 막 점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아직까지 때문에 구체적인 전술이 어떻게 되시죠? 그럼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I have no idea.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해주죠. 가와이는 사실은 뭐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 현재도 리그를 대표하고 있는 스몰 포워드이기도 하지만 향후에는 글쎄요 제일 탑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미국 국가대표도 뽑혔기 때문에 미국 국가대표까지 뭐 보여지면서 국제적 명성까지 이어간다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한 걸음 더 스텝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와이 레너드 얘기를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자유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탱킹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탱킹이 뭐죠? 탱킹 같은 경우는 연기 샤워 좋았어요. 이거 내 이번 주에 탱킹. 괜찮은데 이거. 뭐 탱킹은 뭐 다 뭐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예를 들면 올 시즌에서 뭐 플레이오프나 혹은 우승 대권에 도전하지 않은 팀들이 내년 상위권 드래프트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패배하는 행위들을 의미하고 뭐 즉 시합에서 일부러 지거나 시합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괘씸한 행위네요. 네. 죽여버려야 되네.
네, 탱킹을 프로 하는 아닌가요? 네, 탱킹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 30개 팀이 NBA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팀은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개 팀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 시즌에 드래프트 때 이제 그 신인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정해지는데 네. 그 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드래프트에서 그 다음 차기 드래프트에서 상위권 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플레이오프도 진출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즌 그 팀 입장에서는 그 더 많은 패배를 기록을 함으로써 더 높은 픽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는 거죠. 네. 탱킹을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물들이 일어나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었죠? 예, 사실 그 NBA를 오랫동안 보신 많은 분들이 사실 탱킹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을 텐데, 그쵸. 그게 바로 이제 팀 덩컨이죠. 아, 그렇죠. 팀 덩컨. 네. 이 팀 덩컨을 데려오기 전에 샌안토니오 사실 이미 서부의 강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미 그 94년도 MVP를 받았던 95년도 시즌이죠. 그죠. 95년도 정규 시즌 MVP를 받았던 데이비드 로빈슨 해군 제독. 선수, 네. 제독으로 유명했던 선수죠.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정규 시즌에는 50승 이상은 항상 따놓은 당상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불과 95, 96 이 정규 시즌에서도 59승 23패를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시즌 96, 97 시즌에 데이비드 로빈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렇습니다. 시즌을 거의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 또 이제 또 다른 올스타였던 숀 엘리엇도 같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렇죠. 예, 팀의 주축인 원투 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 둘 다 잃은 거죠. 네, 그렇죠. 팀의 공격 옵션이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팀이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20승 62패라는 처참한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사실 뭐 팀 덩컨 같은 선수들이 뭐 매년 나오는 선수도 아니고, 그쵸. 예, 정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들인데 마침 시기가 또 이제 공교롭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제 당시 제일 재미있었던 게 그 포포비치 지금 감독이죠. 네. 그 당시에는 제너럴 매니저였어요. 아, 네, 그쵸. 그 당시에 네. 제너럴 매니저였었는데 이제 포포비치 감독이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팀 덩컨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차피 플레이오프도 지금 간당간당 할 것 같다. 그렇지. 그럼 뭘 해야 되냐? 탱킹을 하자. 졸라게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졸라게 져서 어떻게든 1번 픽을 받기 위해서 발악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네. 열어보자. 네. 미친 듯이 발악을 하고 그게 또 이제 마침 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서 그렇죠. 정말 새롭게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거죠. 그렇죠. 네. 트윈 타워스가 결정이 되는 그런 계였죠. 근데 사실은 탱킹하면 또 떠오르는 게 트윈타워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비슷한 사례가 트윈타워스로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트윈 타워스가 사실 뭐 저희가 뭐 저희 동년배라고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너 나이가 밝혀집니다. 네. 제 나이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사실 트윈 타워스 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들이 이제 데이비드 로빈슨과 그 팀 덩컨인데요. 사실 오리지널 트윈 타워스 따로 있었거든요. 그쵸. 네, 바로 80년도 초반에 결성이 돼서 80년대에 그 맹활약을 했었던 그 랄프 샘슨과 하킴 올라주원인데 이 선수들이 결성되는 그 배경에도 배경도 비슷합니다. 바로 네. 탱킹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휴스턴이 82, 83년 이 시즌에 랄프 샘슨을 그 드래프트 1번 순위로 그 뽑아서 정규 시즌에 굉장히 나름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시즌 중반에 돌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돌변을 했을까요? 내년에 하킴 올라지원이 나오니까요. 올라줘만 나오나요? 조던과 바클리도 나옵니다. 그쵸. 조던은 바클리, 뭐 스탁턴에서 그 드래프트권 그렇죠. 그 시대죠. 그 유명한 84년 드래프트가 그쵸. 이제 그 어마어마한. 네. 욕심이 정말 많은 거예요. 랄프 샘슨 정말 전미 대표하는 슈퍼 대학 스타, 그 대학교 최고의 슈퍼스타였는데 1번 픽 하나 더 받아보자. 2년 연속 한번 탱킹을 해서 1위 픽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자. 그래서 갑자기 한 50% 승률을 유지하던 갑자기 정규팀이 남은 경기 중에서 9승 27패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했을까요? 지금 그래서 결국 드래프트권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 연속 드래프트 1위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픽한 선수가 하킴 올라주원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센터를 픽한 거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사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이게 랄프 샘슨과 하킴 올라주원은 그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데이비스턴 총재도 나중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거는 참 너무나 명백한 탱킹 탱킹이었죠. 그런 거였다. 네. 그리고 이게 그 휴스턴 사례가 굉장히 상징적인 게 이때만 하더라도 그 드래프트 추천 방식이 지금과 좀 달랐어요. 네. 예전에는 그 승률 위주로 그 네. 순위가 드래프트 순위가 매겨지고 네. 오직 제일 하위인 두 팀의 어떤 1위, 2위 순위만 동전 던지기 방식으로 결정했었거든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지금은 로터리로 이렇게 그쵸. 돌아가서 네. 다른데 그때 이제 어떤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 데이비스턴 총재가
씨발 이거 좀 아니잖아. 너무하잖아. 이현 사실은- 선수 네. 네, 라이프 샘슨과 하키몰라 중에 같은 팀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트레이드나 이런 것도 아니고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합당한 그런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방법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체제로 바뀌게 된 거죠. 로터리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승률에 따라서 나눠져서 그 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로터리 안에 돌려지고 있는 구슬의 그 비중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비중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뭐 1위면 1개, 꼴등이면 10개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 비중에 맞춰서 그 함에 넣고 돌렸을 때 이제 뽑혀 나오는 순서대로 가져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하위권이 되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사례들은 좀 이제 80년, 90년대라서 좀 이제 오래된 사례라고 하죠. 최근에도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그렇죠. 뭐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금 최근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제 뽑힌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바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설 2003년 드래프트죠. 네, 2003년 드래프트의 네. 넘버 1픽.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를 쟁탈하기 위한 엄청난 이제 탱킹들이 이루어지죠. 경쟁, 탱킹이 리그 전체에 탱킹 퍼레이드. 져야만 한다. 서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르브론을 데리고 84년도, 96년도랑 비슷하게 이미 그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두 명의 슈퍼스타였죠. 그 당시만 해도. 그 그죠. 카멜로 앤서니와 이제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이 두 명의 선수를 얻기 위해서 덴버와 클리블랜드가 진짜 미친 듯이 악을 씁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접으려고 막 난리를 써요 아주.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정말 너무 탱킹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그 04년도 드래프트 전이죠. 02년 시즌에 네. 안드레 밀러라는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어. 네, 근데 안드레 밀러가 그 시즌에 NBA 어시스트 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평균 10.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와. 어시스트 왕이었는데 트레이드합니다. 보내버려요. 보내버렸습니다. 바로 보내버리고 받아온 선수가 누구냐? 데리어스 마일스예요. 데리어스 마일스 물론 좀 유명주로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인저리 포론이죠. 그렇죠. 정말 부상을 많이 당하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어시스트 1위를 하고 있던 선수를 보내고 그 선수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뭐 리키 데이비스 정도? 리키 데이비스, 카를로스 보저 선수 정도가 이제 이 팀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약겠죠. 선수들 보면은 그 에릭슨 선발 선수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스무시 파커, 네, 주메인 존스 이런 선수들이 주로 이제 출전 시간을 많이 배분을 받으면서 정말 덴버가 치열한 경쟁을 해요. 어떻게든 르브론 한번 데려와 보자. 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르브론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클리브랜드 르브론을 얻었다는 거는 정말 탱킹에 좋은 사례인 게 그러고 나서 바로 르브론이 온다부터 플레이오프를 나가고 바로 파이널을 나가고 바로 대권을 노려보는 팀이 되고 그랬죠. 물론 뭐 중간에 갔다 왔지만 마이애미를 클리브랜드 대표하는 선수가 됐죠. 근데 최근엔 별로 실패한 사례도 많잖아요. 최근에 뭐 탱킹한 팀들이 많은데 필라델피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라델피아 지금 뭐 사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사례를 보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탱킹을 시도한 거였는데 필라델피아는 지금 몇 년째 지금 탱킹을 하고 있어요. 탱킹이 습관이야. 탱킹이. 팬들의 아우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정말 농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예, 농구에 대한 어떤 NBA에서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대표하는 팀 중에 하나고 그 아이버슨이 있었던 시절부터 정말 그 필라델피아 현지인들의 그 농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 이 팀은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탱킹을 무지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은 팀 덩컨이나 하킴 올라주원이나 르브론 제임스나 이렇게 한 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흔하지 않죠. 네, 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되게 저는 필라델피아가 되게 리빌딩을 해서 뭔가 지금 가겠다는 의지인 건지 그냥 의지는 없는데 뭐 탱킹이 되어지는 건지 불가피하게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탱킹이고 이게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탱킹이야 그냥 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내년에 벤 시몬스라고 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벤 시몬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해서는 한번 많은 구단들이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벤 시몬스 레이커스 데려갑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데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레이커스도 뭐 걸려 있잖아요. 그 옵션. 레이커스는 탱킹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하더라고요. 탱킹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탱킹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예. 레이커스가 드래프트권이 필라델피아랑 어떤 조건이 있지 않나요? 아 레이커스가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지금 또 레이커스 얘기만 하면 스티븐 애쉬를 데려오면서 이제 그 드래프트 픽을 내준 게 있었는데 그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가 탑 3픽 내를 받게 되면 레이커스가 행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픽이 4위권 이하를 벗어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레이커스가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드래프트 픽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쳐야 돼요. 근데 그렇기 원하지 때문에- 않아도 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스캇이 감독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져지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네, 올해 또 탱킹이 예상되는 그 팀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올리언스도 탱킹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올리언스가 참 최근에 또 좀 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타이렉 에반스가 부상으로 좀 들쑥날쑥하게 출전을 하고 있고 에릭 고든은 이미 지금 손가락 부상으로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결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또 최근에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이제 팀들이 이제 탱킹 시도하냐 마느냐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부 11위 정도권이 되고 있는데 뉴올리언스 탱킹하기는 이유가 별로 크게 없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결정된 시점에서 아마 이제 결정이 나겠죠. 네. 갑자기 갈매기가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닉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리그를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에릭 브레스의 부상이라던가 브랜든 나의 잔부상이라던가 팀을 구축할 수 있는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키프 모리스의 태업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새끼예요 이거. 못된 놈이야 게.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피닉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도 탱킹 가능성이 있는 거죠. 탱킹을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예. 왜냐면은 실력이 안 돼요. 근데 탱킹 같은 지금 브루클린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난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썼는데 선수는 선수대로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좋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지금 사실은 지금 댈러스에 있는 데넌 윌리엄스 연봉 대부분을 현재 지금 브루클린에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루클린 네츠는 사실 미래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홈경기 그 관중들도 정말 거의 없어요. 네. 네, 바클레 센터에 보면은 최근에 저희 지인도 갔다 왔는데 가격이 다음 주에 가시죠? 저 얘기. 다음 주에 가시죠? 이제 그죠? 순간 깜짝 놀랐네. 얘기하려고 지금 끝냈는데 무슨 얘기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브루클린 제가 다음 경기 보고 주에 가시잖아요. 네. 그 뉴욕 닉스와 덴버 너게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브루클린 네츠와 덴버 너게츠 경기를 보러 가는데 이 티켓값이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싸죠? 너무 싸요. 제가 지금 그 벤치 바로 뒤에 있는 앞줄 자리 두 자리를 지금 예약을 했는데 네. 150불이에요. 150불. 뭐야? 자석당. 15만 원밖에 안 해. 근데 그 똑같은 가격으로 뉴욕 닉스 경기를 보러 가면 4층 꼭대기입니다. 4층까지는 아니고 중간석에서 좀 뒤쪽. 150불이면 그쪽이에요. 그쪽 네. 300존. 그렇죠. 그쵸 300존. 뉴욕 닉스에 뭐 워낙 이제 인기도 많고 티켓값이 제일 비싼 팀이기도 하지만 이 브루클린 네츠 정말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히 갔다 오시고 예.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직관 후기 좀 잘 이거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다시 한번 또 갈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인도 함께 가시죠. 나중에. 네, 돈 열심히 네. 모아야죠.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녹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네 못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녹음 다음 주에 진행할 거고요. 많은 사랑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학도님이 오시고 이제 완전체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BA 온 예.